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의 한정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번 주 또 관심 있게 봐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적인 부분, 관련 기업분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적 관련주들도 이번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.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.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분들 좀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6월달에 좀 정리를 해드렸죠? 네, 메타버스 얘기는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. 관련 기업분들 좀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네.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재료 브리핑에서 찍어드리는 그런 테마 혹은 재료는 단발적으로 그냥 일정이 잡혀서 끝나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대부분 좀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공부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단발성 테마는 뭐 기간이 정해져 있다. 맞습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상장 모멘텀이다 하면은 상장됐을 때는 조금 재료 소멸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, 이런 거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 한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일단 첫 번째 가져온 모멘텀은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들을 좀 한번 같이 다시 보려고 해요.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. 그러면서 이 IPO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좀 부각을 받아주고 있는 시기입니다. 크래프톤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부각 받아왔었던 모멘텀이에요. 그렇죠? 이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이 공모가 밴드 상당 확장이 나오고 나서 이제 상한가도 들어가고 후발주도 다 올라가고 했는데 크래프톤 또한 수요 예측 기간이 7월 27일까지입니다. 그렇게 하면 내일까지네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네,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길이는 상당히 짧아요. 상당히 짧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면서 단발성 뭐 슈팅을 주든 조정을 주든 하면 그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타당하고, 이제 공모 청약일이 8월 3일 그리고 상장일이 8월 10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8월 9일 그렇죠. 전까지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크래프톤 관련주들은 비워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기대감을 부각받아 올라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, 그리고 나서 제로 소멸 리스크까지 있는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. 이 IPO 관련해서 저희가 예시를 많이 들어드렸던 게 네네. SK바이오팜이에요, 사실. 이 한정판에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SK 짱만 붙으면 다 올라가는, SK바이오팜이 상장하는 날 앞에 SK 붙은 기업들은 다 고점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시작 날이 고점이었어요. 저는 SK증권이 갭 상승 나와주고 나서 그렇게까지 폭락할 줄 몰랐어요. 네, SK증권의 대장이었죠, 그때. 네, 그때 좀 강력하게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이 재료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무섭습니다.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은 딱 그 수치만큼만 먹고 나와주는 게 타당하다. 절대로 후반형을 기대하지 말자. 욕심부리면은 힘들어지죠. 100% 올라갈 것도 안전하게 60% 먹으면 되지. 굳이 그 100% 수익도 못 챙기고 손실권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매매할 이유는 전혀 없다.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수익 중이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가 수익을 챙길 건지, 예를 들어서 내가 막 20-30% 수익 중이다 하면은 내가 난 좀 자비로우니 한 15% 정도까지 내가 참아보겠다. 대신에 15%를 훼손하면 나 무조건 챙기고 나오겠다 라는 식의 계획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. 맞습니다.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주가 좀 있죠. 이제 뭐 아주 IB 투자, 뭐 대성 창투, 넵튠, 그리고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뭐 투자했던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든지, 이 모멘텀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는 건 사실 이 기술적인 매매잖아요. 기술적인 매매의 관점에서는 옳진 않고 시장에서 제일 센 놈, 제일 많이 올라가는 놈을 당일 매매로 공략을 하자라는 관점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나무 관련해서 움직일 때도 지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주가 또 아니었고, 맞습니다. 지분이 많은데 되려 안 가는 친구가 있었고, 지분이 완전 개미 똥구멍만큼 있는데 잘 가던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. 무조건 시장이 판단을 해주는 대로 움직이는 게 낫다. 절대로 내 개인적인 생각이 시장의 흐름을 어긋나면 안 돼요. 내가 이 기업이 완전히 진짜 수익을 받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 종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움직여주지가 않아.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
시장에서 부각받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. 맞습니다. 라는 점 인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정 대표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? 대기업을 먼저 해서 이제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. 맞습니다. 또 해외 기업들도 실적이 이번 주부터 막 테슬라, 뭐 아마존,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실적이 굉장히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실적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삼성전자도 나오고 여기 저희가 준비해놨던 뭐 삼성 SDI, 포스코, LG전자, 뭐 SKC 동박업체죠.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등 실적이 이제 몰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주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. 이게 왜 어렵냐면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실적이 좋았으니 그걸 이제 주가가 반영을 다 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크래프톤 마냥 실적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실적 발표했으니까 재료 소멸이다 맞습니다.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시장에서 솔직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은 전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. 왜냐면 작년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에 2분기 실적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실적이 별로 그렇게 나쁜 기업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. S&P의 85% 이상의 기업이 다 컨센 대비해서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상당히 많은 돈도 풀려져 있고 작년 대비해가지고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. 삼성 SDI 영상 좀 많이 찍으시는데 삼성 SDI가 이번에 조금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는 이슈가 따로 있을까요?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 고는 게 뭐냐면 SK이노베이션, 뭐 LG화학,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대표하잖아요. 맞습니다. 삼성 SDI가 작년 1분기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삼성 SDI는 투자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. 왜냐면 SK이노베이션은 투자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지금. 네, 맞습니다. 전 산업에 걸쳐서. 네. 그리고 LG도 사실 이 1위, 2의 자리를 지금 중국 기업이랑 다투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요. 근데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덜 해서 물론 이 기업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투자를 덜 했기 때문에 돈을 덜 썼다.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는다.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잘 나온다. 약간 이런 이슈가 사실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삼성 SDI는 추후에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게 이 회사가 결국 본격적으로 나만의 무기다 라고 하는 게 올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.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뭐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, 네, 맞습니다. BMW에 이제 거의 확정적인 뭐 젠5 배터리, 뭐 5세대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9월 달부터 양산이 되거든요. 그럼 이제 4분기부터는 이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뭐 짧게 볼 종목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도 하나 있죠? 포스코? 그쵸.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해주셨어요. 그 한정판 찍으실 때 일본이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무너졌을 때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, 세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했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였죠? 철을 사는 거예요. 아, 그쵸. 철을 사는 거였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 10년 대세 사이클에 와가지고 철강 관련주도 정말 센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포스코가 명확한 실제 수혜를 받아가지고 이 철강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역대급 실적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막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냐, 네. 뭐 원자재 관련주들의 방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, 포스코 보시면 됩니다. 진짜 명확하게 원자재 관련한 기업을 놓고 봤을 때 대장주고, 아까 이제 한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났어요. 일본에서 지진 나서 완전 그냥 소위 말해서 폭망했을 때 그때 올라갔던 종목들이 원자재 관련주들 다. 왜냐면 맞습니다. 어쨌든 간에 다시 살려야 되니까. 맞습니다. 건물을 짓든 철골, 건물을 짓든 뭐 시멘트를 하든 페인트 칠을 하든 간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반등할 때 올라갔던 게 원자재 관련주들. 맞습니다. 그래서 물론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수혜를 받긴 했습니다만 외국에 그 실제 이제 런던 금속 거래소가 있거든요. 구글에 치면 나와요. 거기 가면은 실제 각각 원자재들의 가격 추이가 나옵니다. 그래서 내 종목이 혹은 뭐 구리 관련주다, 철 관련주다, 뭐 알루미늄 관련주다, 그 그래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뭐 LG전자, SKC, 한미반도체 등등 이 좋은 기업분들이 많은데 엄청 많죠 우리나라.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걸 미리 매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부거리죠. 과연 이 실적 시즌에서 실적 이슈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
결과물이 나와줄 때 어떻게 움직여줄지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보시면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실적 시즌에서는 이때 사가지고 이때쯤 팔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관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팁 하나 드리면은 실적 소위 매수하기 좋은 기업은요,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안전한 매출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실적이 박살난 종목들이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어떠한 뭐 돈이 나갈 때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만도처럼 구조조정 비용이 나갔을 때, 그리고 뭐 다른 뭐 자동차 기업처럼 뭐 노사 간에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좀 나갈 때가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들, 이런 기업들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일회성 매출, 일회성 비용이니까. 1, 2분기 뭐 2분기에 갑자기 산업이 좋은데 실적이 박살났다? 그 왜 박살났는지 찾고 이게 만약에 일회성 비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되게 꿀팁 하나 좀 풀어주셨는데 요거는 사실 실전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팁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이고요. 오늘 뭐 재료 브리핑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1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